안녕하세요, 송상케미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오늘 4월 29일 관심주부터 그래핀 관련주 H7B 그룹주, 프레티지 바이오파마, 바이넥스,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하이브, SK바이오 사이언스까지 제가 오늘 보통 하루에 5개 영상을 올리는데요. 그걸 한 번에 모아놓은 영상이에요. 일종의 재방송 영상이 되는데 낮에나 초저녁에 보신 분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또 다른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하나를 통해서 오늘 제가 올린 영상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저녁 때 늦게 퇴근하시거나 취침 전에 이렇게 한 번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녁 때 이렇게 따로 영상을 편집해서 항상 매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 하루 제가 어떤 영상들을 올렸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일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오늘 좀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들 영상인데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새벽에 이렇게 찐다고 해서 이 종목들이 오늘 뭐 크게 상승한다거나 뭐 하락한다거나 이런 걸 미리 맞출 수는 없죠. 단지 요즘 이제 시장에 좀 주도주로 들어오고 있고, 월봉 같은 데서는 현재 주가 위치가 그래 높지 않다면, 며칠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에 있는 이런 종목들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철강주들에 대해서 찍었죠. 그래서 이제 삼연철강 같은 종목들이 자, 뭐 어제 상한가를 갔다 보니까 어떤 갭을 많이 띄우는데 이 친구는 못 갔죠. 한 6% 갔다 다시 밀리고, 이제 한일철강 같은 종목들도 어제까지는 좋다가 오늘 지수가 전적으로 조정받으면서 크게 밀렸죠. 이만큼 어려운 게 주식시장이에요. 이제 이런 종목들 외에,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이제 NI스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핫했죠. 보시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의 상한가라고 오늘도 크게 밀리지 않고 이렇게 또 올라갔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스틸 관련주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제가 그런 종목들 중에 하인베스트라고 대동스틸 2개를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인베스트이 오늘 좀 많이 떨어졌죠. 보시게 되면 4월 20일 날 9% 또 섰다가 자 어제 한 8%대 어제 그저께 그리고 어제는 다시 한 7%대 가까이 이제 밀렸죠. 근데 주식은 이제 지켜줘야 될 자리, 뚫어줘야 될 자리들이 중요한데, 자, 일단 월봉 H를 보면, 하이인베스트의 월봉 H를 먼저 보면, 이렇게 많이 높은 위치가 아니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라,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고 나가는 주식이에요. 따라서, 예전 변곡점에 대한 부담감이, 이 변곡점이라는 게 5개월선, 이 녹색선이 5개월선인데, 볼록소선이 산 같은 부분이 되죠. 따라서, 여길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고, 또 이것에 매물대가 있어요. 그러다가 꼬리라고 떨어졌는데, 일단 아직은 주봉에서 5선 위에 있죠. 그래서 5주선의 추세만 잘 유지를 하면 사실 좀 밀린다 하더라도, 이번 주에 밀린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다시 5선을 딛고 돌아 나갈 수 있고, 자, 일봉에서는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일선에 대한 변곡점, 즉,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이 선이 툭 꺾인 지점들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예전에 역사 속의 가격이 돼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오늘 꼬리가 정확히 여기 찍었죠. 이렇게가 됩니다. 즉, 매물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겠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코스피 고닥 시장이 더 조정 과정에서 이 밑으로 깨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 이 근처에서 매수해서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태어나는 게 맞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도 월봉에서 너무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월봉 5개월 선만 단단하게 지키고 있으면 다시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아까 말씀드린 5선만 잘 지키고 있으면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4월달, 이 4월 16일 이 셋째 주처럼 한 주 정도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5주선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쓰고 하이인베스트도 그에 맞게끔 조금 잘 돌아나갈 수 있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하나 말씀드렸던 게 이제 대동스틸인데요. 자, 이 대동스틸을 보면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크게 안 밀렸죠. 오늘 한 3%대 갔다 이제 밀렸는데, 자, 월봉에서 보시면 역시 주가의 위치가 월봉에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간다거나 뭐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지금 웬만한 스테이지들 다 날아간 거에 비하면 많이 날아간 게 없는데, 가장 중요하게 뚫어져야 될 월봉에서 60개월 선을 지금 돌파하고 나가고 있어요. 이게 돌파하고 나갔다가 다음 달 한 달 정도는 60개월 선까지 칠 수도 있고, 또 오지 않고 정가 훼손하지 않고 그냥 갈 수 있기도 하죠. 이 대동스틸에 사실 이 목표가를 잡은 제가 9,000원, 그때 고점이 한 9,000원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주봉에서 추세가 완벽히 이게 우상향으로 돌아섰죠. 물론 이제 이번 주에 음봉으로 떨어져서 5선까지 밀릴 수도 있지만,
다음 주에 또 한 번 5일선을 지켜나간 자리가 생긴다면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되고요. 일봉에서도 지금 5일선 기준으로 매수매도 진행하면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아요. 물론 이 4월 23일부터 꽤 올라왔기 때문에 또 며칠 떨어질 수는 있어요. 이거는 리스크는 감당하셔야 되고요. 일봉의 세치가 높기 때문에 장중 대응이 가능해야 되고 쫓아가 살 때는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기다리거나 아니면 전월의 저점 그러니까 6천 어제 저점이 얼마였냐면 6,700원대였는데 이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주식이 한두 번 급등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주식이 먹을 폭, 마진폭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자 이렇게 월봉에서 높게 저렇게 높게 날아가면 사실 이 근처에서 잡기 힘들죠. 잡아도 바로 손절치지 못하면 크게 이제 위험해져요. 18,000원짜리가 이렇게 쭉 무너지게 되죠. 이때가 얼마냐면 보통 한 3,400원대까지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데 이렇게 월봉에서 위치가 낮으면 그러니까 높은 데 위치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중바닥을 잘 그다 이제 돌파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조금 오래 들고 있어도 물론 이제 며칠 밀리거나 그러면 이제 손실권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손절 쳐야 될 상황이 생기기도 하지만 60개월선이 잘 뻗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60개월선만 잘 딛고 나가주면 추세가 상당히 강하고 좋을 수 있어서 이 대성수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매수 타점과 맥점만 잘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전일의 저점 6,700원대 이탈하지 않은 선상에서 조금 잘 매수하면 그래도 한두 번 좀 급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새 그 조선기자재도 사실 움직임이 심상치 않거든요. 근데 꽤 올라갔어요. 조선기자재들이. 그러니까 휴대폰 대표주가 날아가면 왜 그 관련 휴대폰 부품주가 날아가고 전기차 대표주 뭐 SK이노베이션, LG화학 같은 게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이렇게 가다 보면 그에 관한 부속주들이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이런 큰 해양주, 선박주가 움직일 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주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게 한라 IMS. 사실 한라 IMS는 계속 관중에 있었는데 이 친구 오늘 한 12% 갔다 왔습니다. 자,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싹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오늘 빵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내일 같은 날 또 바로 급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쉬었다 갈 수도 있죠. 자, 최소한 앞에 지켜줘야 될, 자, 5일선 정도 그냥 돌파했죠. 이 가격이 얼마냐면 7,600원대. 그래서 한라이메스가 7,600원대만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주면, 즉, 내일 같은 날 음봉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600원대랑 5일선까지 밀렸다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요. 또는 내일 순간 갭 뛰어서 가면, 최소한, 오늘 갭 뛰어서 가면, 어제의 종가 정도는 훼손하지 않고 가면 돼요. 7,900원대면 오늘 어제의 종가 요거만 훼손하지 않고 올라가면 추가로 급등할 수 있습니다. 자,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즉 월봉에서 어디서 들어가냐가 중요한데 이제 60개선 뚫고 돌파하고 나가려고 하고 있죠. 물론 이번 달에 뚫을 수도 있고 못 뚫을 수 있어요. 못 뚫게 되면 다음 달에 다시 한번 5개선까지 밀릴 수 있죠. 하지만 이번 달에 살짝 뚫어주면 깔끔하게 60개선 딛고 그냥 돌아나가는 형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예전 고점이 한 10,000원대 여기까지 갈 수 있어서 먹을 폭, 마진폭 감안해서라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죠? 월봉 5개월선을 잘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60개월선, 20개월선만 뚫어주면 강한 모습의 상태고요. 주봉에서 5주선을 이번 주에 최초로 회복했죠. 자, 물론 회복해서 다음 주, 한 주 정도 쉴 수 있고, 만 쉬지 않는다면 5주선을 기점으로 해서 그냥 쑥 날아갈 수 있어서 한라 IMS 꼭 보셔야 되죠. 거래량이 터졌죠?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이. 그러니까 거래량의 변화나 거래대금의 변화가 생긴 종목은 반드시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예전에 매물대 정도 다 빨리빨리 시켜놨으니까 꼬리를 단다거나 오늘 살짝 음봉으로 떨어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조선기자재 관련해서 예전에 삼형햄텍도 제가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삼형햄텍이 어제 많이 떨어지긴 했어도 2.91% 밀렸죠. 자, 역시 삼형햄텍도 월봉에서 엄청 높은 위치가 아니죠. 그러고 보시게 되면 월봉 5개월선을 저번 달에 회복, 이번 달에 5개월선을 훼손하지 않고 돌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역시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세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삼형햄텍도 꼭 관심 갖고 보셔야 되고요. 자, 주봉에서는 5주선을 훼손하지 않고 있죠. 뭐 하루 오늘 좀 떨어지긴 했어도 5주선을 회복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이 바로 5주선 딛고서 순간 급등할 수 있어서
이 상형임택이라는 종목도 제가 꾸준히 관심 있게 보라고 그랬죠. 오늘 이 고점이 한 3% 갖다 밀렸는데 일단 11선까지는 이탈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예전에 비한 평균 거래액이 늘어나 있죠. 지금 보시면 여기다 대량 거래가 한번 시연이 됐고 이렇게 시연이 됐고 이런 거래량에 비해서 좀 평균 거래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순간 급등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물론 하루 이틀 뭐 떨어질 수는 있죠. 시장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이 11선이라든가 21선을 잘 딛고 돌아 나갈 때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주봉에서 5선만 지켜주면 추세를 타고 그냥 상한가랑 이렇게 급등할 수 있으니까 상형 혜택도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예전에 주봉에서 지금 뚫어줘야 될 매물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뚫는 게 중요하죠. 여기 돌파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파 여부가 중요한데 잘만 돌파해주면 박스권 상단 돌파가 돼서 추가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종군당 바이오를 비롯해서 경보제약까지 이렇게 보시면 종군당 바이오, 스푸트니크 V 완전 이탁 소신의 급등.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군당 관련주들이 꽤 올랐죠. 종군당 바이오가 아마 상한가 끝났나요? 그런 것 같은데. 상한가로 끝났죠. 이렇게. 자, 주봉의 추세가 이렇게 중요하죠. 4월 16일째 우선 회복, 그 다음 주에 안착, 상한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봉의 추세는 저렇게 중요하니까 잘 보고 있어야 되고, 월봉에서 이제 5개월 손해보기엔 상한가 간 종목이라, 지금 사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경보제약도 종군당 바이오 움직일 때 꼭 같이 잘 움직여서 오늘 굉장히 좋았죠. 제가 경보제약하고 종군당을 저번 주에 찍어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주봉에서 이제 5주선 회복해 나가니까 좀 관심 있게 보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잘 올라갔죠. 추세가 벌써 저런 뉴스하고 상관없이 뉴스는 참고사항이죠. 그 전에 벌써 5선을 착 타고 돌아 나가죠. 그러니까 그만큼 추세가 중요해요. 5선을 잘 타고 돌아 나간다는 얘기 누군가가 이 주식을 잘 지켜주고 있고 추세를 유지하다 급등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보령제약을 좀 보셔야 되는데, 보령제약은 사실 오늘 급등했다 왔어요. 보령제약을 제가 한 3일 전쯤인가 찍어드렸던 것 같아요. 급등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급등할 수 있는 근거는 결국 주봉에서 5주선이죠. 5선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어요. 이 친구가 4월 9일날 회복한 이후에 잘 타고 가고 있다. 오늘 또 급등했죠. 자, 일봉에서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급등을 했는데 아직 끝난 건 아니죠. 이렇게 어제 20% 갔다 왔는데 5일선 훼손하지 않았죠. 이런 친구들은 5일선까지 다시 밀렸을 때, 그리고 5일선 찍고 돌아 나가는 거 확인할 때 다시 매수하는 게 좋아요. 이런 친구들 급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생각들이 틀려서 5일선을 깨거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땐 반드시 바로 손절해야 되겠죠. 월봉에서 보시면 꽤 높아요, 주가. 그래서 이 친구 저도 순간 단기론을 들어갔다 왔는데, 월봉에서 이렇게 이제 낮을 때 위치할 때는 뭐 중장기로 좀 끌고 가지만, 월봉의 전고점에 대한 부담이 좀 있죠. 이렇게 3만원대. 그래서 이 근처에 29,000원대인가 아마 찍고 왔을 거예요. 고점이 28,250원.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고 나왔는데, 사실 아직 끝났다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고, 주봉에서도 5선 잘 타고 올라가는데 이번 주에 5선에만 지켜주면 다음 주에도 5주선을 지키고 돌아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일봉에서 일단은 예전에 매물대 정도는 이제 뚫었어요. 이 꼬리가 이제 매물대 맞고 떨어지긴 한 거지만, 이 앞에 21년도 1월 14일 날 제가 있던 매물대 뚫었다고 그랬죠. 이 친구가 쫙 뚫고서 이틀간 안착을 이쁘게 하고 순간 급등을 했는데, 오늘부터도 어쨌거나 5일선만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면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 그래서 이 5일선 기준으로 매수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매일 낮에 살펴보는 그래픽 관련주인데요. 우일제지가 좋은 자리 살짝 반등하고 있고, 자, 테라제이텍스도 뭐 그냥 잘 버티고 있고요. 상부는 약간 반등하고 있죠. 자, 엑사이언시는 급등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급등해서 맞은 자리가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자리라, 자, 추세는 아직 살아있죠. 크리스탈 신소재가 감사보고서가 아직 제출이 안 됐나 보네요. 또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현재 위치, 그리고 장중 지수 상황까지 이렇게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크리스탈 신소재를 보면, 자, 월봉지 내일이 월 말인데요. 내일 월 말일 동안 어제 말씀드린 대로 5개월선에 올려놓지 못하게 되면, 자, 5개월선 밑에 있게 되고, 그럼 추세가 장기적으로 약간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 감사보고서가 제출이 지연이 돼서 아직도 제출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5개월선 밑에 되게 되면 추세가 우하향으로 떨어지면서 약간 또 한두 달 조정이 들어올 수 있고요. 심하게 올 때는
자, 20년도 9월 달에 저점이 1520원인데 이렇게 10개월 선이 둥그렇게 돌아간 부분이 있어요. 이 가격을 기준으로 이 주식이 돌아나갔기 때문에 이때 저점인 자, 1520원대까지 이제 밀릴 수 있는 건 상이 됐는데 어쨌거나 하루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고요. 내일 못 돌려놓거나 5개월선 위에 못 올려놓으면 추가로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주봉의 추세를 보면 내일 하루 동안 만약에 이게 위아래 꼬리가 달린 양봉 도지형 캔들이 생기면 다음 주에 추세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문봉이 깊게 떨어지거나 내일 밑으로 더 전저점 깨게 되면 추가로 하락이 되니까 이거에 대한 대비는 필요해 보입니다. 일봉에서 보면 다행히 저번에 그 감사보고서 제출 지원과 관련해서 주식이 한번 크게 흔들렸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저점인 16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오늘도 저점이 거의 1610원까지 왔다 갔어요. 그래서 이 1600원대를 이탈하면 크게 무너지니까 이거에 맞는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요. 5개월선을 좀 5일선을 회복 안착을 해줘야 된다. 아직 못하고 있어요. 중기 추세 조정이나 확증은 거의 5주선이 하는데 사실 저번 주에 5선 깰 때가 제일 위험한 거죠. 따라서 일단 추세는 깨진 거니까 이번 주에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위아래에 꼬리가 달린 양봉 캔들이 뜨는 게 내일 무척 중요하고요. 물론 내일 또 한번 체크해 보겠지만 그렇게 위아래 양봉 캔들이 떠줘야 주가가 우상향으로 다음 주에 돌아나갈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시간별 투자 동향을 보고 갈게요. 오늘 왜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하고 금융투자가 조금 사는데 개인들 매수세가 좀 있죠. 그리고 외국인하고 그 금융투자 매수세가 세질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 반등하는 건 아니고요. 약보합, 강보합 위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연기금이 꾸준히 팔고 있고 매도세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지금 2시쯤 됐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거나 외국인이 약간 매수하고 있어서 코스피 시장은 다행이고요. 자, 코닥 시장 거꾸로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섰죠. 매도 매수를 반복하고 있는데 일단 매도세로 돌아섰고요. 개인이 매수, 금융투자도 매수하다가 지금 약간 매도세로 들어섰고 연기금도 매도세로 들어서면서 자, 코닥 시장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수 차트에 관한 사항은 이따가 프레티바이오 파마하고 바이넥스 찍을 때 이제 종가를 봐야 되니까 같이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테라제니텍스를 보면 어제 급등했었죠. 자, 급등한 상태에서 일봉인데 일봉 차트예요. 하루하루 이제 캔들이 나타나죠. 어제 급등한 후에 지금 5일선을 잘 지켜주고 있죠. 급등한 후에 5일선만 잘 지켜주면 추세를 타고 쭉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테라제니텍스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월봉에서 높은 위치가 아니죠.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이렇게 형태가 돼 있고 5개월선이 이제 올려놨는데 내일 하루 거래일 동안 5개월선이 올려놓을 확률이 좋겠죠. 그래서 5개월선 위에만 잘 올려놓으면 다음 달에도 역시 추세가 우상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5주선을 완벽히 회복해줬죠. 5주선을 회복해줬기 때문에 다음 달 초에는 이렇게 첫 주에는 5선까지 이렇게 살짝 밀릴 수 있어요. 조정받을 수 있어요. 꼬리 달고 그렇게 되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죠. 추세가 5선이 올렸고 돌아나가게 되면 굉장히 잘 돌아나갈 수 있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가끔 끼가 있어요. 조용하다가 대량거래 터지면서 급등, 조용하다가 대량거래 터지면서 급등이니까 5일선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잘 진행하면 순간 또 급등해서 좀 작은 수익이라도 남겨줄까 생각해 봅니다.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도 월봉에서 원체 낮은 가격이라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도 지금 매수해 놓으면 이 친구는 제법 분할 매수를 통해서 여러 번 나눠서 잘 매수해 놓으면 좋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주봉의 추세가 중요한데 주봉에서 이렇게 5주선을 완벽히 회복해 놓고 자 회복해 주고 월봉에서도 5개월선 이쁘게 돌파 안착해 놓게 되는 주식들은 다음 달 굉장히 좀 시세를 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월봉과 주봉의 추세가 잘 살아있을 때 일봉에서 매수 타점을 이렇게 쫓아가서 비싸게 사지 말고 낮을 때 사놓으면 주식하기 되게 쉬운 거죠. 사실 주식 어렵지 않아요. 주식이 가장 어려운 거는 다 욕심이죠. 뇌동매매 때문에 그렇지 그런 것만 아니고 철저하게 기다렸다가 밑에서 사면 반드시 다 수익을 줄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상부를 보면 오늘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월봉의 추세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5개월선에 잘 있어요. 5개월선 위에만 이렇게 잘 있으면 추세가 꺾이지 않고 우상향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거죠. 딱 나와 있죠. 그래프상으로도 우리 우상향하고 있어. 단지 월봉이다 보니까 캔들 하나짜리가 이제 한 달짜리인데 이게 강력하게 맞고 떨어지는 자꾸 60개월선 맞고 떨어지죠. 그래서 이번 달에도 60개월선 못 뚫을 확률이 좀 있는데 못 뚫고 5개월선만 잘 지켜줘도 다시 다음 달에 60개월선을 뚫으려는 노력이 있을 테고 뚫어졌을 때 좀 더 강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상보도 일단 추세는 잘 살아있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번 주에 5선까지 회복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일 하루 거래일 남았죠.
만약에 내일 하루 동안 5주선 위에 못 올려놓게 되면 추세가 꺾이게 되고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월봉에서 5개월선까지 올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위험성은 감수하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5선이 그렇게 중요해요. 주봉에서 5선을 최초에 돌파해주면 이렇게 좋은 모습이 보이지만 5주선을 이탈해 놓거나 깨놓게 되면 조금 추세가 일단 중기적으로 무너질 수 있으니까 요거 정도는 감안하셔야 되고요. 자, 일봉에서 이렇게 보면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변곡점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제 5일선인데, 요렇게 5일선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게 산 같은 데가 있고 언덕 같은 데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오늘 시가가 여기였고 이거를 지켜주는 모습인데 이 자리만 잘 지켜주면 추가로 밀리지 않고 내일 좀 이쁘게 조금 수급이 들어와서 거래량이 좀 터져서 5일선 위에 올려놓고 주봉에서 5주선을 회복해주는 모습이 제일 좋겠죠. 그래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됩니다. 물론 내일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드리겠지만 내일하고 오늘의 종가가 참 중요한 친구 같아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양봉으로 떠서 양봉으로 뜬다 그래서 내일 뭐 이렇게 또 올라간다거나 이런 거보다 양봉으로 떠서 5일선 위에 올려놓을 확률이 좋고요. 만약에 못 올려놓게 되면 5일선 맞고 줄줄 떨어지고 주봉에서 5주선을 추세를 깨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되면 기다렸다가 월봉 5개월선을 지키고 돌아 나가는지 이걸 확인하고 매수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다음 오늘 급등했었죠, XINC가. 자, 몇 프로 갔다 왔냐면 14% 갔다 왔습니다. 아직 추세가 쨍쨍하게 살아있어요. 사실 이 친구 월봉 오늘 내일 끝나는 날이 중요한데 월봉에서 보면 5개월선이 이렇게 산처럼 볼록볼록 솟다가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때가 중요한 매물대 변곡점 가격이 되는데 2,050원대가 돼요. 지금 2,040원이죠. 그래서 내일 이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가 엄청 중요하고요. 내일 이 위에 있게 되면 2,040원, 50원 이 위에 있게 되면 엑사는 자 우리는 이 가격 밑으로는 역사 속에 빠이빠이 할까요? 즉 월봉에서 다시 한번 가격이 업그레이드 되고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주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XINC는 5선을 잘 타고 올라가다가 빵 때렸고 한 주 조정, 이번 주도 조정이기 때문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라도 5주선만 잘 지켜주고 깨지 않으면 추세를 다시 상승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만큼 5주선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주식의 추세를 이어갈 것인가 못 이어갈 것인가는 주봉이 결정해 주기 때문에 항상 주봉 5주선을 명심하시고요. 5주선의 가격이 1920원대인데 오늘 저점이 1955원 찍고 왔죠. 그건 저 왔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5주선 이탈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상한가 치고 며칠 가다 보면 꼬리 달았죠. 이 상태에서 이제 21선, 황금일선 21선 지금 따라 올라가죠. 이 노란색 이 선하고 만나고 좀 깨도 돌아려 놓고 여기를 잘 지켜주고 옆으로 가면 추가로 급등할 수 있으니까 XINC도 관중에 넣어놓고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일 재질을 보면 오늘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사실 지켜줄 자리 잘 지켜줬죠. 이렇게 일봉 차트에서 보면 이렇게 연두색 선, 이 녹색 선이 5일선인데 가격이 상승가를 반복하면서 이게 저항선과 지지선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4월 15일 날 형성된 매물대이자 이 자리를 뚫었어요. 자, 자리를 뚫었다는 얘기는 주식은 어떤 자리를 돌파하면 그 자리를 안착하고 돌아 나가야 크게 상승하는데 5주 꼬리가 여기 딱 찍었죠. 물론 내일도 떨어질 수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게 엄청 중요하고 가격으로 보면 한 6,450원쯤 돼요. 그래서 오늘 저점 6,500원 찍었죠. 거의 왔다 간 거고요. 역시 월봉에서는 자 내일 월 말인데 예전에 지켜주고 돌파해줄 자리 잘 뚫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 달에 얘만 이 위치 위에만 있으면 되고요. 다음 달에 꼬리 달고 여긴 찍을 수는 있어도 여기만 깨지 않으면 역시 추세를 유지해서 우상향으로 잘 뻗을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는 당연히 지켜줘야 될 5선 위에 있죠.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금요일상도 5주선 위에만 있으면 역시 5선을 타고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으니까 9일 제재 흐름은 지금 아주 좋아요. 물론 이런 모든 흐름이 깨지면은 5주선을 깨게 되고 월봉에서 예전 매물대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익절 처리를 하든가 손절하든가 해서 비중을 줄이든가 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대응을 해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흐름은 9일 제재가 제일 좋아 보이고 테라제니텍스도 월봉에서 전체 싼 가격인데다가 일봉에서 급등을 조정이라 이 두 종목이 나름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4월 29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지수가 조정권에 확실히 들어왔죠? 자, 그동안 잘 올라간 거에 비해서 조정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출발 상황만 해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역시 조정권이기 때문에 자, 후반에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 나름 개별 종목들 위주로는 여전히 강세죠.
스틸 관련주들이 강세인데 일단 항상 살펴보는 프리스테이지 바이오파마 바이넥스 박림 보기 전에 잠깐 스틸 관련주 보고 갈게요. 자, 이제 뭐 휴스틸이라는 종목인데 강하죠. 월봉에서 보면 추세가 굉장히 강하고 주봉에서 역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자, 일봉에서도 오늘 16%대 끝났고요. 또 TCC 스틸도 보면 자, 이렇게 강하게 월봉에서 이제 5개월선 돌파 나가고 있고 주봉에서 역시 5선 회복해주고 있고 내일 어떨지 몰라도 좀 좋아 보이죠? 일봉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대동 스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틸도 물론 꼬리를 달긴 했어도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고요. 주봉에서 역시 좋고 월봉에서 그렇게 높지 않은 이 바닥에 탈출하는 이런 스틸 관련주. 그러니까 시장은 좀 무너져 있는데 조정권인데 의외로 또 나름대로 강한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시장이 아니었나 봅니다. 자, 먼저 바이넥스를 보면 이제 일단은 일봉에서 자꾸 매물대 맞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고요.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 5일선 깼죠. 당연히 들어온 조정이 들어왔는데 일단 주봉에서 오순 마이트를 하지 않으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 지수 상황하고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바이넥스 이런 것까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살펴보는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를 보면 일봉에서 이렇게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 추세는 잘 유지가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됐고 또 주봉에서 보시면 이번 주에 5주선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자, 내일 하루 거래일 남았죠. 양봉으로 떨어지든 음봉으로 떨어지든 무조건 5주선을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살아날 수 있습니다. 5주선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완벽하게 깨지는 게 되고 또 조정이 들어오니까 5주선 이탈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5일선을 깨지 않는 게 좋았는데 일단 5일선 깨고 다시 11선까지 밀렸죠. 계속 끝없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상승, 조정,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어서 일단 11선까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장이 조정권이라 어쩔 수 없죠. 외국인이 좀 샀고 개인이 샀고 사은펀드가 좀 팔았네요. 자, 지수 상황을 좀 보시면 자, 일단 오늘 투자자 성향을 보면 이렇게 코스피 시장 아까 외인이 사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후반으로 갈수록 외인이 좀 매수자가 줄어들었고 개인이 매수했고 금융투자가 오늘 좀 들어왔죠. 그러면서 크게 밀리진 않았지만 조금 밀렸고 자, 코드하고 외국인 개인이 받쳐줬고 기관이 다 팔았습니다. 지수 차트가 중요한데 오늘 사실 좀 의미 있는 자리 이게 어제 제가 거놓은 거예요.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까 이 자리를 딱 찍고 돌아서 올라가서 반등을 해줬는데 다시 후반에 떨어져서 이 근처를 위협하고 있죠. 주식은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종목도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절대 깨지 않아야 되고요. 지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안 깨도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반등 못 해주고 또 떨어지면 지수가 크게 하락할 수 있죠. 그래서 내일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이 금요일인데 주봉에서 5주선을 지켜주는 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5주선 위에 올려놓나 못 올려놓나가 중요해서 5주선을 이탈하면 추가로 밀리죠. 그렇게 되면 포인트가 970포인트 여기까지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좀 더 안정적인 거죠. 사실은 주봉에서 5주선 이탈하지 않았어요. 단단히 잘 지키고 있고 물론 내일 하루 남았지만 내일 5주선만 잘 지켜주면 다시 2주간 조정, 추세가 상승으로 살아날 수 있고요. 일봉에서 일단 황금일선을 깨진 않았어요. 21선을 깨지 않고 잘 지키고 있고 저 황금일선이 갖는 의미는 역시 예전에 중요하게 뚫어준 이 변곡점 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포인트가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선 이 밑으로 다시 떨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요 점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서 주식을 하셔야 돼요. 지수가 조정권이나 하락권일 때 무리하게 베팅을 하게 되면 위험해지니까 그럴 때는 조금 신용도 줄이고 담보대출도 줄이고 현금 위주로 좀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게 좋고요. 아니면 개별 종목 중에 좀 좋은 거를 잘 선택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도 어차피 지수가 밀면 좀 밀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까지 5주선 이탈 여부만 조금 꼼꼼히 이렇게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넥스를 보면 오늘 한 10%대? 변동폭이 세죠? 10% 갔다 1%대 끝났는데 자, 주봉 먼저 볼게요. 자, 중기 추세를 확증하는 주봉을 보면 역시나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는 굉장히 이쁜 모습이죠? 하루 10% 변동폭이 세긴 해도 그래서 내일 종가상 5주선만 이탈하면 되지 않고 또 오늘 이렇게 보시면 최대한 이 매물대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도 돌파하다 실패했지만 이번 주에 5선 지켜주는 걸 넘어서 이렇게 매물대를 돌파해주고 안착하면 다음 주에 추세가 크게 살아날 수 있어요.
자, 오주선의 가격이 3890원인데 3900원에 끝났죠. 이제, 물론 1위 타고 그래서 뭐 바로 크게 엄청 상승한다는 건 아니지만, 거꾸로 이 얘기는 이 매물대를 못 들어주면 다음 주 2주, 2, 3주 또 조정이 들어올 수 있고, 오주선까지 밀릴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자리 돌파 하나하나는 이제 내일 결정이 되고요. 어차피 내일도 영상 찍겠지만, 요 점을 관심 갖고 보셔야 되고, 내일이 주봉의 마지막이자 월봉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일 월 말상 5개월선 위에 있어야 주식이 추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5개월선 위에 있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더 좋은 거는 주봉에서 변곡점도 뚫어놓고 지금 월봉에서 변곡점도 뚫어놨죠. 지금 상황은. 자, 이렇게가 됩니다. 가격이 월봉 5개월선의 변곡점의 가격이 29,600원대인데 위에서 놀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이제 긍정적이죠. 단지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 이제 몇 번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매물대가 제가 좀 강하게 있다고 그랬죠. 치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그래서 이 선을 빨갛게 그어놓게 되면 요 공간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 매물대 돌파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공간에서 지금 매물대 돌파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매물대를 깔끔하게 돌파해줘야 크게 상승이 이어지겠죠. 근데 이제 매물대를 자꾸 맞고 떨어지면 힘에 붙여서 크게 조정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조정이 들어올 때 바로 주봉에서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금의 동향을 보면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팔았고 기관투신 금융투자 사모펀드 다 들어왔죠. 연기금 좀 매도했나요? 자, 수급에는 뭐 하루하루 수급은 크게 이상이 없는 상황이고 크게 물량이 빠져나간다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자, 항상 끝에 살펴보는 주식 준화가 박림이죠. 이 박림 이 월봉 차트를 보면 예전에 강력한 매물대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어요. 그래서 못 가고 떨어졌는데 자, 주봉에서 보시면 오주선 잘 지키고 있죠. 즉 중기 추세의 상승이 확증되는 오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중기 추세는 큰 변함이 없어요. 물론 오선을 깨게 되면 위험하긴 하지만 아직은 잘 지켜주고 있고 이 친구 일봉이 좀 재밌어요. 일봉을 보시면 이렇게 조용하다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용하다가 대량 거래가 빵 들어오고 조용하다 빵 들어오고 조용하다 빵 들어오고 이렇게가 됩니다. 그러면서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는데 어제 급등했죠. 어제 한 7%대 급등했다. 꼬리라고 쫙 떨어지면서 사실 이게 긴 꼬리를 마냥 무서워할 건 없어요. 물론 나쁜 경우도 있지만 좋은 경우도 많고 또 이렇게 깼을 때 이렇게 5일선을 이탈하면 이제 바로 손절 쳐야 되지만 오늘처럼 5일선을 잘 지켜주게 되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괜찮아 보여서 이 친구 다시 편입하긴 했는데 5일선이나 20선 깨면 바로 손절할 생각이라 괜찮습니다. 주봉에서 일단 추세인 5주선만 잘 유지하고 타고 나가면 월봉에서도 우상향 패턴을 잘 유지하고 있고 주봉에서도 역시 잘 패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봉에서 높게만 사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수익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설사 무너지거나 주봉 5선 깨면 당연히 손절해야 되겠죠. 월봉에서 예전 고점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긴 한데 첫 번째 변곡점을 뚫어놓고 끝나게 되면 이 자리가 2,400, 2,500원대 그래서 2,500원대 위에서만 잘 마무리가 되면 다음 달에 2,500원대 위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죠. 그래서 2,500원대만 깨지 않으면 추가로 상승 예상이 되고 설사 깨면 5개월선까지 다시 밀릴 거예요. 이런 관종에 넣었다가 이렇게 하단부, 대량 거래가 하단부에서 조용하던 주식이 대량부에서 하단 거래가 죄송합니다. 하단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죠. 그러면서 물량이 계속 들어오죠. 이거는 주식이 우상향 추세도 유지하지만 누군가 물량을 모으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향후 크게 한번 상승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투자자의 동향 좀 볼까요? 자, 외국인 기한 금융투자가 샀고 전부 다 개인만 팔았습니다. 이 주식이 온체가 좀 지루했어요. 아까 잠깐 이렇게 한 1.87% 이렇게 올랐었는데 좀 깔끔하게 쫙 올라가주면 좋은데 주식이 참 힘든 게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4월 29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매일 살펴보는 HLB 생명과학이라고 HLB 제약이고요. 자, 끝에 항상 그 스마젠하고 대한예품도 같이 보니까 그거까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HLB가 조금 더 밀렸는데 어제 지선 깨면서 더 밀렸죠. HLB 제약은 좀 반등해 주었고 자, HLB 생명과학은 제자리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켜줘야 될 자리 잘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볼 거고요. 자, 내일이 월 말이자 주봉의 끝이기 때문에 내일의 위치가 생각보다 꽤 중요해요. 그래서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LB를 보면 오늘 또 떨어졌죠. 사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전저점 이탈이라든가 이런 추세가 깨지면 주식이 계속 하락을 해요. 그래서 어제 저번에 그 지켜졌던 저점들, 그러니까 4월 26일 날 33,800원을 깼으니까 오늘 또 떨어졌는데 이 자리에 이제 저항선이 됐죠. 오늘 고점 여기를 또 물고 떨어졌죠. 자, 이제 5일선을 돌파 안착해졌는데 오늘도 5일선 맞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생겼어요. 즉 추세가 전체적으로 이때 많이 반등을 했다가 지금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걱정되는 거는 자, 걱정하지 마세요. HLB는 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입니다. 걱정하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건 영상을 찍는 의미가 없죠. 주식은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주식이 떨어질 때, 또 올라갈 때에도 좋은 것만 갖다 자꾸 생각을 하지만 떨어질 때 자꾸 좋은 뉴스만 갖다 넣죠. 리버세라님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물론 그런 게 장기적으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뭐 2, 3년 들고 있으면 뭐 추세가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추세가 약간 안 좋은 게 사실이죠. 장기 추세의 확증은 보통 5개월 선이에요. 그래서 주식이 5개월 선을 최초 회복을 해주면 이 녹색선 굵은 게 5개월 선인데 이 5개월 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5개월간의 이 평균선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5개월 선을 회복해 줄 때 이렇게 우상향을 잘 유지해요. 거꾸로 5개월 선을 툭 깨놓게 되면 이렇게 우하향이 되죠. 자, 근데 5개월 선을 회복하고 꽤 오랫동안 박스권에 있다가 이 2월 달에 안 좋은 뉴스가 급락했는데 다음 달에 반등. 그러니까 이번 달에 역시 5개월 선 밑에 있죠. 그래서 5개월 선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내일이 이제 5월 말이죠. 5월 말이자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하고 월봉의 마감이 돼요. 그래서 내일 같은 날 월봉 5개월선 위에 올려놓는다거나 주봉에서 월봉 주봉 5주선에 회복을 해주면 다행히 다음 달, 다음 주에 돌아나갈 수 있지만 아직은 밑에 있기 때문에 좀 경계 상황이고요. 특히 HLB제약 같은 경우에 이 변곡점이라는 게 있는데 5주선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변곡점 또 이렇게 언덕 같은데 산 같은데 보시면 이렇게 언덕 같은 데가 있고, 여기 산 같은 데가 있고, 언덕 같은 데가 있죠. 그럼 이렇게 언덕 같은 데가 하나 있었는데, 이 자리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줘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 자리를 깨놓으면 주식이 크게 밀리는데 그냥 밀렸죠. 이 4월 1일 날 깨고서 여기를 다시 못 가죠. 여기는 예전엔 강력한 지지선이었지만, 이제는 강력한 저항선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이 자리 근처까지 와서 떨어졌죠. 그래서 추세를 돌려놓는 5주선의 회복이 시급한데, 내일 하루 보긴 봐야 되겠죠. 뭐, 또 급등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일봉에서는 추세를 자꾸 깨고 내려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예전에 이런 데서 손절 못 치신 분들이 와서 대응하기 늦었죠. 그래서 최소한 추가 매수나 이런 것까지는 좀 주가가 반등해서 추세를 자리 잡을 때까지는 최소한 21선, 이 노란 게 21선인데, 이 21선이라도 돌파 안착할 때까지는 아무래도 추가 매수나 이런 걸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안 했는데 내일 상한가가 그런다면 할 말은 없죠. 근데 그런 걸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식 일단 하향이거나 추세가 깨질 때는 섣불리 주식을 사지 않는 게 더 좋고 불타기 잘못하면 더 비중이 커져요. 저는 외국인이 좀 샀고 기관 금융투자가 팔았고요. 연기금이 꾸준히 팔고 있죠. 자, 또 기관 특히 금융투자 매도세가 세서 주식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약간 조금 위험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일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내일 주봉만 잘 끝나주면 다음 주 추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하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HLB 제약이 오늘 반등을 했죠. 유일하게 HLB 제약은 이 5개월 선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내일 5월 말 기준으로 이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추세가 유지가 되고 내일 만약에 금요일 종가상 5개월 선 깼다. 그럼 10개월 선까지 각오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10개월 선의 가격이 14,600원대예요. 그래서 만약에 5개월 선 깨면 14,600원대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이 점 명심하셔야 되고요. 주봉에서의 중기 추세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주봉을 기준으로.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HLB 제약은 엄청난 박스권에 있는 거예요. 계속 박스권이에요. 즉 어느 정도 저점이 오면 예전에 상단 부분까지 갔다가 항상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오수선 깨고 안 깨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HLB 제약은 이 박스권을 돌파하냐 안 하냐의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 가격이 보통 평균적으로 14,700~800원 돼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 가격은 18,800원. 그래서 18,000, 19,000원 위에서 놀아야 이 친구는 추세가 한 번 더 크게 살아나고요. 거꾸로 14,700~800원대를 깨면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딱 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봉을 보시면 엄청나죠? 지금 박스권 상태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눈에 보일 정도로 여기서 여기까지
계속 갇혀 있는 거죠. 이 공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완벽하게 탈출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느냐 하락하느냐에 결정이 되고, 이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매매가 쉽죠. 하단에 사서 고점에 팔고, 하단에 사서 고점에 팔고, 이렇게 박스권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게 HLB 제약이에요. 투자 매매 잠깐 볼까요? 자, 외국인이 샀고, 기관, 금융투자, 기타 외국인이 누군지 몰라도 자꾸 사네요. 물론 어쨌거나, HL병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저는 이런 종목 신규 투자를 잘 안 하는데, 저점이 3월 달에 2,600원 하던 게 고점이 21,000원이 갔죠. 9배를 갔기 때문에, 물론 뭐 10배도 가고 20배도 가고 30배도 갈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꽤 고점이 돼 있지 않나 싶어서 섣불리 매수하진 않지만,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도 2,600원짜리가 뭐 2만원 왔으니까 뭐 4만원도 가고 5만원도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더구나 지수가 고점일 때 여기니까 조금 주의해서 단기 단타 이런 걸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HLB 생명과학을 보면 내일 하루가 좀 중요한데, 유일하게 HLB 생명과학은 5개월 선 밑에서 크게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일 하루만이라도 순간 올려놓을 수는 있는데, 아직은 못 올려놓은 건 맞는 거죠. 그래서 내일 하루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고, 내일 하루 월 말상 5개월 선에 올려놔야 추세가 강하게 상승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좀 신경 쓰셔야 돼요. 5개월선 못 올려놓으면 추가로 또 밀려요. 이 5개월선의 중요성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5개월선을 돌파를 해놔야 추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깨게 되면 쭉 밀려요. 그래서 이번 달에 돌파 못해놓으면 추가하락 예상되지만, 올려놓으면 틀려요. 그래서 내일이 무척 중요해 보이고요. 주봉에서 이번 주에 5선 돌파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일단 이 HL생명은 그나마 다행인 게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옆으로 가고 있죠, 주식이. 그래서 5주선을 조금만 이제 올라가도 올려놓기 때문에 5주선 위에만 올려놓으면 다음 주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늘 내일이 엄청 중요하고, 오늘이 지났으니까 내일이 중요해서 꼭 내일 자세히 신경 써서 이 주식이 5주선 위에 올려놓나 못 올려놓나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게 어제 제가 HLB생명과학 이 자리를 깨지 않아야 됩니다 했는데, 오늘 꼬리를 딱 여기 달고 찍었죠. 즉, 이 자리를 되도록이면 훼손을 하지 않는 모습이라 그나마 다행인데, 깨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오늘 추세 전환에 캔들이 되는 십자도지가 생겼는데, 이걸 기준으로 내일 좀 돌아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식이 주봉에서 5주선을 회복하게 되고 중기 추세가 살아날 수 있어요. 중기 추세가 살아나야 장기 추세가 살아나고, 이 일봉에서 중요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HB 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저점 매수 깨만 매도 바로 이렇게 진행해야죠. 가장 위험한 자리가 손절치 가장 쉬운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야 손실이 작으니까. 자,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샀고 기관 좀 팔았죠. 오늘 기관이 이상하게 맞성을 많이 펴서 있고, HLB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기관 친구들이 포인트가 꽤 고점이다 보니까 차익 실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매일 끝에 살펴보는 소마젠하고 대한유팜인데요. 이 소마젠이 보시면 일봉에서 이렇게 21선 잘 딛고 있났죠. 이렇게 잘 딛고 있났고, 월봉에서는 지금 5개월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월봉 5개월선에서만 끝나주면 다음 달 5개월선 깨지 않는 한 매수죠. 깨면 손절. 깨지 않으면 크게 급등으로 또 해줄 수 있어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제가 5주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꼬리가 5선까지 올 거라고 그랬는데 맞죠. 신기하죠. 그런 거 보면. 그래서 5주선과 20선을 잘 지켜주고 이번 주 끝나게 되면 다음 주에 20주선 근처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그래서 일봉에서 이날 한번 27%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21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매도, 이게 딱 맞는 거였죠. 자, 그래서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기회가 와서 21선 근처가 오게 된다면 다시 매수, 깨면 바로 손절. 그러면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이 순간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급등했기 때문에 언제든 또 한 번 대량 거래를 통해서 큰 상승을 할 수 있고, 주봉에서 5주선을 완벽하게 회복해 놨기 때문에 월봉에서 5개월선 위에서 그냥 급등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게 소마젠입니다. 대한유팜을 보면 좀 밀렸죠? 뭐 큰 상관없습니다. 대한유팜의 위치는 월봉에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높은 데가 아니죠. 굉장히 저점에 있고, 좀 시간적으로 지루해서 그렇지 차근차근 모아놓으면 수익이 잘 날 주식이 돼요. 5개월선만 돌파해주면 돼요. 물론 5개월선을 깨고 내려오게 되면 또 한 번 좀 지루하게 한두 달 갈 수 있지만, 내일 5개월선 위에만 이쁘게 올려놓고, 자, 주봉에서 지금 5주선을 깨고 내려오고 있는데 5주선 위에 내일 올려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5선만 딱 위에 올려놓으면 추세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쭉 우상향으로 갈 수 있고, 5주선을 깨게 되면 월봉에서 5개월선 밑에 있게 되고 한두 달 더 고생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주식은 역시 싼 거죠.
저가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저점의 매력. 그래서 이 저가가 돼 있을 때 주식이 저가에 있을 때 사놓는 게 주식은 좋아요. 장기적으로도 좋고. 자, 일봉에서 이제 예전 매물대까지 오고 21선까지 깼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로 밀릴 수 있지만 61선을 기준으로 난 매수하겠다. 그래서 차근차근 모아놓고 깨면 매도. 깨지 않으면 두루 가면 이게 조용하던 주식이 순간 대량 거래한 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또 한번 급등할 수 있고요. 물론 월봉 바닥이기 때문에 꼭 안전한 것만은 아니에요. 더 깰 수는 있어요. 더 내려올 수 있고. 하지만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고점에 물렸을 때 고생하는 것보단 저점에 있을 때가 수익을 주고 나올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대한일본 주가가 그렇게 나쁘거나 현재 위치는 월봉에서 뭐죠? 주가 위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SK바이오 사이언스, 하이브입니다. 피플바이오는 이번 주에 잘 끝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주봉에서 이번 주가 잘 끝나야 된다고 그랬죠? 자, 박셀바이오는 그에 반해서 지금 추세가 계속 무너지고 있죠. 월봉에서도 지금 전저점도 위협하려고 하고 있고, 주봉에서 추세가 우하향으로 무너지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반등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하이브를 보게 되면, 자, 역시 깨지 않아야 될 자리에서 간신히 끝났어요. 이 자리 이탈하게 되면 추가로 조금 떨어질 수 있어서 이런 거 관련해서 볼 거고요. 주봉에 우선 이탈해 놓긴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가 완벽하게 우상향을 유지할 수 있나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K바이오 사이언스도 심하게 조정받았죠? 주봉에서 일단 5선하고의 거리가 있고, 자, 일봉에서 11선까지 밀렸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도 조금 유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피플바이오를 보면, 어제 그 상한가까지 붙여놨다가 오늘 이렇게 십자 도정이 떴죠. 이런 경우에 내일 잘하면 또 급등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고, 물론 이렇게 상한가가 또 이렇게 시원한 종목을 막 쫓아가서 사기에 이제 또 무리가 있고요. 나중에 충분히 눌림목 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은데, 오늘 지켜준 자리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좋은 자리가 되냐면, 주식이 변곡점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면 주식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 예전에 이 5일선, 5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이 5일선이, 이렇게 둥그렇게 산 같은 거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산 같은 데는 바로 중요한, 자, 매물대이자 변곡점이 되죠. 이 자리를 깨면 제가 이 주식이 추가로 밀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저점이 여기를 딱 찍고 돌아나간 거죠.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다시 이 가격들을 기준으로 급등할 수 있는 게, 자, 피플바이오입니다. 주봉에서는 당연히 5선 20선까지 회복해줬고요. 내일 종가상 20주선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쭉 우상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주식이 있는 거죠. 자, 물론 그렇다 해도 주식 끝도 없이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변곡점 자리가 하나 있는데, 요렇게 56,200원대 여기에요. 그래서 내일 뭐 순간 또 한번 급등해서 예전 고점인 6만원대까지 갈 수도 있지만, 이건 내일 상황인 거고,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분명히 안 낀 게 맞고, 오늘 깨지 않아야 될 자리 깨자리 매수했다면 지금 수익권이겠죠. 깨면 매도 이렇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투자자명도 그냥 한번 볼까요? 요거리 좀 샀고 개인기관 금융투자 좀 팔았습니다. 자, 수급엔 큰 변화가 없고요. 뭐 많은 매도세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어쨌거나 월봉에서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고, 특히 월봉에서 5개월선을 깨면 위험하지만 5개월선을 회복해주면 다음 달에도 추세가 유지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도 좋은 현상이 있을 것 같고요. 주봉에서 무엇보다 5선을 회복해주는 게 너무 이뻐 보이고, 일봉에선 단기적으로 이때가 날짜가 3월 3일 날 이 생긴 변곡점 이 자리 위에 있다는 게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이는 피플바이오입니다. 자, 그에 반해 박셀바이오, 제가 항상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영상을 같이 찍는데 추세가 둘 다 좋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박셀바이오는 전혀 거꾸로 된 길을 걷고 있죠. 월봉에서 중요하게 이 지켜줘야 될 자리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전월의 저점이에요. 이 친구 전월의 저점이 얼마였냐면 92,900원이에요. 그 지금 93,800원까지 왔는데, 이 전월의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굉장히 크게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주선을 회복해줘야 돼야 좋은데 5주선 회복 못해주고 있죠. 지금 보시면 중기 추세의 하락의 확증은, 자, 5주선이야죠.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할 때 사실 이 친구 전고점에서도 이제 차익 실현 어느 정도 해놓는 게 중요했지만, 일단 5주선을 깼기 때문에 이때 비중 조절이든가 이런 걸 하셨어야 되고, 이번 주에도 이제 5선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일 오늘 하루 거래일 남았어요. 그래서 내일 하루 거래일 동안 또 순간 급등을 해서 요렇게 5주선이 올려놓으면
좋은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5주선 위에를 못 갖다 놓게 되면, 다시 한번 밀릴 수 있습니다. 이 추세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주째 밀리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어쨌거나 다음 주에도 5주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친구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월봉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봉에서도 지금 이제 진짜로 깨지 않아야 될 자리에 자꾸 다 깨고 내려오고 있는데, 3월 11일 날 형성된 이 녹색선이 5일선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데, 이 자리 오늘 또 이탈했죠. 자, 보시게 되면 또 이탈했으니까 이 자리는 예전에 강력한 지지선이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저항선이 돼버렸죠. 따라서 이 친구 다시 여기 뚫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를 뚫으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어쨌거나 지금 주식은 추세가 위험한 상황이라 섣불리 분할 매수한다거나 이렇게 하긴 힘들어 보이고, 주봉에서 최소한 추세라도 돌려놔야 들어갈 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명의 동향을 보면 개인이 팔았고, 여기 이건 투신이 들어왔는 연기금이 팔았네요. 거래량이 뭐 엄청나게 세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추세가 조금 깨지고 있는 게 걱정이 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반드시 5주선이 올려놔야 추세가 중기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5주선이 일단 돌아 나가는 거 확인하고, 최소한 일봉에서 이렇게 21선이라도 돌파 안착하고 돌아 나가는 것, 추세가 확인하고 돌아서는 것까지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게 조금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 SK바이오 사이언스를 보면 오늘 제법 크게 밀렸죠. 7.95%까지 밀렸는데, 어제 제가 이 십자도정 이 캔들이 좀 찝찝하다고 그랬죠. 이게 하단에서 생기면 거꾸로 이제 차트를 뒤집어 놓고 보면,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하단에서 보면 이 십자형, 이거 차트 이제 뒤집은 거예요, 거꾸로. 이 도지형, 위아래 십자 도지형 캔들은 추세 전환의 캔들이 돼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추세가 이렇게 전환이 될 때가 많은데, 자, 저게 고점에서 생긴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정상적인 차트니까 이제 고점에 생겼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왔는데, 사실 생각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1만 1,000원대에서 16만 6천원대까지 이제 많이 올라와도 왔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와요. 자, 그렇지만 주식이 항상 상승할 수만 없기 때문에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죠. 일단 11선은 지켜줬어요. 이렇게 보라색 선이 11선인데, 내일도 마찬가지로 이 11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면 주식이 추가로도 상승할 수 있고요. 11선을 또 한 번 깨면 21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은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응이라는 게 별게 아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잘 사신 분이라면 이런 캔들이나 이런 형태가 나오고 갭으로 떨어지면 일단 반 정도라도 차익실을 해놨다가 추후 상황을 본다든가, 아니면 급히 쫓아가서 올라간 사신 분들은 일단은 급하게 일단 손절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약간의 비중 조절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한데, 이런 거에 대한 걸 제가 구독자님들 계좌이기 때문에 함부로 막 손절 처리 이렇게 못 해드리기 때문에 대응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본인분들이 항상 갖고 있는 원칙, 나는 몇 프로 이상 손실이면 손절하겠다, 또는 어느 정도면 익절을 하겠다, 이런 원칙을 세운 다음에 그걸 철저히 지켜나가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조금 많이 올라간 것 때문에 조정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대응은 하셔야 될 것 같고, 가깝게는 11선만 이탈하면 돼요. 1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될 수 있으니까 이거 꼭 명심해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하이브를 살펴보면 예전에 빅히트죠. 자, 어제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4월 20일 날 주식이 반등을 하면서 지켜주던 이 변곡점 5일선이 언덕처럼 둥그스럽게 돌아간 여기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선으로 거놓게 되면 이 자리가 되는데, 어제도 꼬리를 달고 여기를 지켜줬고 오늘도 지켜줬어요. 내일도 역시 이 자리를 깨지 않고 5일선을 회복해줘야 추세가 잘 유지될 수 있고, 이 자리를 깨게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23만 8천원대까지 올 수 있어요. 이게 주봉 차트인데, 주봉이 이 봉 하나가 말 그대로 한 주짜리죠. 그러니까 월요일보다 금요일에 종가가 높으면 양봉, 빨갛게, 월요일보다 금요일에 종가가 음봉인데 지금 5선을 깨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하이브는 추세는 우상향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자, 5주선하고 10주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10주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10주선까지 밀렸을 때 다음 주에 10주선을 지키고, 또 이번 주에 10주선을 지키고 꼬리를 달고 돌아 나가야 추세가 유지가 될 수 있고, 이번 주에 5선을 깨놓으면 1차로 경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5주선을 최초에 깨놓게 되면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니까 좀 경계하셔야 되고, 내일 하루 거래일이 더 남았기 때문에 내일 하루 거래일 동안 5주선 위에만 이쁘게 잘 올려놓으면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 추세 하락의 약정은 항상 주봉해야죠. 이게 보시면 역사를 하면 쉬워요. 12월 달에 이렇게 오수선 떨어지면서 조정. 자, 2월 26일 날 오수선 깨면서 조정. 그러니까 이번에도 깨게 되면 또 조정이 들어오겠죠. 그만큼 주봉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지금 이탈해 놓은 상태라 명심히 하셔서 잘 보셔야 되고요. 다행인 거는 일봉에서 지금 어제 저점을 이탈 안 했는데 어제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양봉으로 떠서 돌아 나가면 자, 추세가 잘 유지될 수 있으니까 일단 내일 하루는 더 지켜보고 특히 주봉 금요일, 주봉이 엄청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내일도 영상을 찍어 드릴 테니까 내일 확인해 보고 주봉에서 우주선을 돌파 다시 회복해 놨는지 또 그 일봉에서 지금 그들이 이 자리를 잘 지켜줬는지 다시 한번 내일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금의 동향을 보면 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하고 개인집 사고 기관 투신 연기금 특히 많이 팔죠. 이 하이브는 연기금이 많이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량을 외인이 잘만 받아주면 돌아 나가니까 내일 하루도 좀 자세히 지켜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